자, 본문 들어가도록 할게요. 너무 우리 한풀이만 했네요. 자, 홍장원 전 1차장이 이 비상계엄 선포 다시에 윤석열이 분명히 싹쓸이를 하라고 했고 그 당시에 체포 명단들을 불려주는 거를 자기가 자필로 전화로 받았으면서 이런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해갖고 이거 안 됩니다 했다 잘렸다라고 하는 증언을 꺼내놨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볼까요? 누구누구에 대해서 하라고 했는지 체포 대상자 14명에 대한 메모가 나왔었죠? 네, 그렇습니다. 자, 국정원 1차장이었던 홍장원 차장이 어제 이제 현안 질의에서 나와가지고 10시 53분, 그러니까 그 계엄 선포하던 날, 룬으로부터 이번에 싹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하라라는 전화를 받았는데 누구를 해야 하는지를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과 통화해서 이제 정치인 체포라는 의미를 알았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11시 6분에 뭘 도와주면 되냐라고 하니까 여인영이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주면서 이들에 대한 위치 추적을 요구했는데 우원식, 한동훈, 이재명, 박찬대, 김민석, 정청래, 조국,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방송인 김어준 씨 등 14명이었다고 합니다. 이 명단은요, 경찰이 신변 확보 요청을 받은 명단하고 동일한 명단입니다. 특히나 이 한동훈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살살 하라고까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2차 작전으로 살살 죽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크로스 체크가 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왜 직할로 있는 군이나 경찰한테 1차 얘기를 해놓고도 국정원에 또 얘기를 했을까라는 부분인 거죠. 근데 이거 웃기더라고. 윤석열이 국정원장한테 연락 안 하고 홍장원 1차장한테 연락을 했더라고요. 해요. 과연 이게 말이 되는 일일까요? 싹 다 정리해라. 그래가지고 홍장원 차장이 조태용인가? 국정원장? 네. 국정원장한테 연락을 했는데 국정원장은 모른 척하고 자기가 이제 이게 엿됐다 싶으니까 출장을 가가지고 홍장원 혼자 뒤집어 쓰게 한 거야. 그러니까 조태용이는 이미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지. 알고 있었는데 근데 그러면 윤석열은 왜 국정원장한테 다이렉트 전화를 안 했냐는 거예요. 아마 했을 건데 그러지 않았을까?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왜냐면 나 저 출장 가지 나 조태용 몰라요. 입장에서는 외교부 있다가 억지로 지금 공석인 자리에 떠밀려서 온 상황이라 제가 실무로는 이게 안 됩니다라고 아마 고사를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조태용한테 전화를 했는데 조태용이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고 파악이 안 돼가지고 이런 실무는 홍장원 차장한테 다이렉트로 하시는 게 훨씬 효과적일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그 거다. 12부 차장을 전부 검사 출신으로 바꿨잖아요, 얘가. 그 중에 가장 신뢰가 가는 사람이 홍장원이기 때문에 여기다 얘기를 한 거야. 근데 홍장원은 그 얘기를 듣고 못한다라고 대놓고 거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홍장원이한테 얘기해서 못한다고 했으니까 다른 놈한테 또 했겠죠. 그리고 홍장원을 바로 그 계엄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계엄이 해제된 상황에서 바로 직무배제를 시켰단 말이야. 그리고 그거를 또 아까 얘기한 국정원장이 승인을 했어요. 그래서 김병주 의원이 막 그 조태용한테 얘기한 거야. 지금 너를 조직을 구해준 사람을 왜 그러니까. 배제를, 임무 배제를 직위 배제를 시키냐? 이건 박정훈 대령 같은 사람이다, 지금 홍장원은. 니네가 그걸 받아들여갖고, 거기에 누구도 이의 제기를 안 하고 누군가 나서갖고 체포에 협조했다 그러면, 국정원 니들도 지금 국방부랑 똑같이 전부 다 잡혀와야 되는 상황인 건데, 사형이야, 그렇게 되면. 홍장원이 거부를 했고, 그걸 통해갖고 직위 해제가 됐기 때문에, 국정원은 아무것도 안 했나라고 지금 생각이 되는 거지만, 국정원은 심지어 선관위에도 그쪽에도 파견 관련된 뭐를 받았다라고 하는 의혹을 받고 있어요, 지금. 분명히 수방사가 갖고 거기를 접수하고 난 다음에,
국정원하고 검사들이 와갖고 이 서버는 처리할 거라고 그랬다는 거 아니야. 실제적으로 수방사에 있는 인력들이 가갖고 직접적인 디지털 장비들을 해체하거나 거기에서 서버를 꺼내올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검사들이 와서 할 거다. 검찰하고 국정원이 와서 할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에 대한 업무 명령을 받고 거기에 파견을 나가려고 준비되어 있는 국정원 요원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지. 근데 지금은 아무도 그걸 안 파고 있을 뿐인 거예요. 웃긴 게, 조태용 국정원장한테 정치인 체포 이거를 듣고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조태용한테, 방첩사를 지원하라는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 방첩사에서 한동훈과 이재명을 잡으러 다닌다고 말씀드리니까, 조태용 원장이 그 얘기를 다 듣고 내일 아침에 얘기하죠. 이 미친 새끼는요. 그 당시에 임시 국무회의가 있었잖아요. 와. 국정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권한이 없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원장님 그래도 최소한의 업무 방향이나 지침은 주셔야 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앉아있던 소파에서 일어나서 나가버려서 자기는 이제 국정원장이 이거를 책임지고 지시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자기는 엿대는 걸 알고 나는 간다고 나가버린 거야. 홍장원한테 그냥 다 맡겨버린 거야. 그러니까 홍장원이 계김으로 인해 갖고 출동의 골든 타임을 빼준 거예요, 사실은. 얼마나 비겁한 놈들입니까? 만일 국정원장이 홍장원이 받아줬으면, 홍장원 차장이 받아줬으면 국정원도 똑같이 어떤 형태로 병력이나 인력을 파견했을 거고, 그러면 계엄에 그 같이 동조한 동조 세력으로 국정이 날아갈 뻔한 거야. 근데 홍장원이 거부를 하고 그로 인해 갖고 윤석열이 빡이 쳐서 저 새끼 잘라버려 하면서 다른 사람 알아보고 있을 때 계엄이 해제가 됐기 때문에 국정원도 그 후로 더 이상 끼어들질 않아서 살아남은 거라고. 그러니까 조직을 구했다는 김병주 의원의 지적이 맞아 떨어지는 거야. 홍장원이 국정원을 살린 거야, 사실은. 그리고 홍장원 전 차장이 2차 계엄도 인지를 했다. 왜냐하면 윤석열의 의지, 비상계엄 이후에 움직임을 볼 때 윤석열의 의지를 꺾고 않고 있다는 걸 여러 부분에서 느꼈고, 그 다음에 김용현이 경질되고 난 뒤에 후임 국방부 장관 임명할 때도 이거를 김용현이 뒤로 물러났지만 영향력이 사라진 건 아니구나, 뭐 이런 걸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차 계엄을 계속 이거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걸 느꼈대요. 사실 보고도 했고. 국정원이 이거 이외에도 조태영이 여러 가지 지시를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유튜버들 종북으로 잡아서 몰아넣으란 거하고, 그 다음에 이 국정원 서버 개입 관련해갖고, 이게 조사를 얘기한 건지 조작을 얘기한 건지 모르지만, 중국인 관련된 해커에 관련된 조사를 계속해서 받은 거야, 압박을. 근데 조사를 해도 없었잖아. 그래도 계속 조사하라는 얘기 뭐야? 조작을 해갖고 만들어내라는 거야, 다. 그래서 진짜 조태영이 멍청한 놈이라서 그런 것들을 진짜 세심하게 이걸 못해서 그렇지, 원세훈 같은 놈이 만일에 능력이 없으면서, 원세훈 국정원장 같은 놈이 명박이가 그냥 시켜서 수도국장 하다가 국정원장 된 놈 아니에요? 이런 놈이 나서갖고 작정하고 이번 계엄에서 장난질을 치려고 했었으면 훨씬 더 위험했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 아무튼 어찌됐거나 국정원과 조태용은 지금의 공범 안에서 명단에서 빠져 있지만 나는 조태용도 어떤 형태든 방조범 이상의 역할을 했다고 봐지고요. 지금 홍장원 그 1차장이 써놓은 메모 그리고 방첩사나 이런 쪽하고 연결돼갖고 크로스 체크되는 이 내용은 윤석열이 아마도 증인이 채택될 경우에는, 증인이나 증언으로 만일 이 사람하고의 통화가 채택될 경우에는 신빙성이 매우 높은 증언이 될 수 있어요. 왜? 잘랐잖아. 내가 그렇게 거부를 받아갖고 내가 갑자기 그걸로 잘린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그냥 일방적으로 말을 따라 들었던 사람보다 훨씬 더 신빙성이 있는 증언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체포구금 하려는 마음 없었다, 계엄. 그냥 내가 알아서 미리 풀어준 거다라고 주장했던 윤석열의 주장을
가장 전면에서 깨부술 수 있는 증인이 홍장원 차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좀 웃기긴 해. 윤석열은 아니야, 아닌 척 하려고 하는데, 지지자들은 아니야, 맞아, 이러고 있잖아. 그러니까- 계엄 잘했어, 이러고 있잖아. 자기가 계엄을 안 했다는데 이직들은 거기 모여있는 폭도들은 아니야 네가 잘한 거야 네가 했잖아 어? 윤석열 어쨌든 사형 안 당하려고. 내가 안 했어. 김영은이가 했어. 나는 살살하라고 했어. 그냥 분위기만 풍긴 거야. 이러고 있는데, 지지자들은 포고령은 정당하다. 계엄령은 정당한 대통령의 권한이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때 계엄령이 성공했어야 되는데 뭐 이러고 있잖아. 죽이려고 하는가? 그냥? 그래서 뭐 죽여버리려고. 이제 남아있는 내란 주도 세력은 이제 정광훈과 교회 사람들 내지는 거기에 미쳐있는 이직들밖에 없는데, 자, 이번에 법원 폭동을 통해가지고 자기네들의 어떤 실력을 보여줬다. 레지스탕스? 게릴라전? 내지는 이런 폭력 테러를 통해가지고 지금에 있는 정치적 판세나 여론을 뒤엎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게 역으로 역공을 당하고 있다는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 지들이 진짜로 이거를 확산을 시키려고 생각했으면 잡혀 들어간 놈은 지켜줘야 될 거 아니야. 어? 아니 벌금 다 내준다며. 변호사 다 내준다며. 그 말이 있더라고. 들어가도 훈방 당할 거라며. 벌금을 내준다고 한 것도 실형이니까 벌금이 없을 거다. 뭐 이런 생각. 벌금이랑 구상권 청구 당한 거랑은 다르잖아. 뭐 다르다 뭐 그런 얘기를 있더라고요 또. 그래서 내준다고. 그러네. 벌금 없는 실형이 최저형이기 때문에. 그렇죠. 벌금을 내주려고 했는데 너 벌금을 안 맞았더라. 벌금은 없더라. 이러고. 배상금 왜 깼어? 우리가 들어가라 그랬지. 언제 깨라 그랬어? 지금 이런 거구만요. 벌금이라 했지 뭐 선처는 안 했다. 뭐 이런 얘기 아닌가. 하여튼 여기는 말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얘들은 진짜로.